우리의 건강한 밥상을 책임져줄 또 경실련의 박지호 간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지호 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너무 추운 것 같아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근데 네. 간사님 절대 감기는 안 걸리시나요? 네, 저는 바보는 안 걸린다 그러는데. 아, 그런가요? 어쨌든 감기 네. 조심하시고요. 오늘 주제가 이제 만만치 않은 주제인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고 또 호응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주제인데요. 네. 오늘 주제 간사님이 직접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은 지난주인가요? 한번 살짝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나트륨은 또 건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네. 네, 그런 오해와 진실이 또 섞여 있는 품질 중에 하나라서 오늘은 나트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나트륨 먹고 있는 음식들에 상당히 많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특히 한국 그쵸. 음식에는 많이 맞습니다. 들어있을 것 같은데 네.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트륨을 섭취를 하나요? 실제로? 실제로 지금, 그냥 이것도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세계보건기구가 지금 일일 섭취 공고량으로 나트륨을 지정해 놓은 게 네. 2000mg 미만 정도는 먹어도 괜찮다라고 공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실제 국민건강영양조사나 인지도조사 같은 것들을 다 해보니까 네. 우리나라는 그거에 딱 한 2.4배 정도를 더 먹더라고요. 약 4,830mg? 하루에요? 네, 하루에요. 와. 2011년도 수치고요. 네. 이게 지금 매년 약 7% 정도씩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수치이고, 네. 영국과 비교를 해보면 약 1000mg 정도 차이가 나는 수치고, 미국과도 역시 한 1000mg 정도, 하루에 그 정도씩 더 먹는 거죠. 근데 외국 가면 음식이 짜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네. 실제로 우리나라의 나트륨 섭취가 훨씬 더 많네요. 네, 저희가 그게 짜겠지만, 나트륨 같은, 소금의 나트륨은 이제 소금에 가장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네. 나트륨 같은 경우는 국이나 찌개, 음. 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찌개나 국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네. 훨씬 더 짠 거는 쉽게 느낄 수 있겠지만 그걸 실제 섭취하는 거는 국물을 통해서 많이 섭취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 정도로 많이 먹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도 사실 어제 네. 점심은 된장찌개, 네. 저녁은 또 해물탕이었거든요. 그럼 엄청나게 나트륨을 섭취했겠네요. 다 사드신 거예요? 해물탕은 네. 또 누구 집에 초대를 받아서 먹긴 했습니다만 그건 사 먹은 건 아니었는데 어제가 아니라 그제는 네. 우거지국의 네. 감자탕이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네. 성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 외식은 가정식 대비해서 나트륨 섭취량이 약 1.5배 정도 더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외식을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은 나트륨을 먹게 되는 거죠. 왜 같이 음식을 하는 건 같을 텐데 왜 외식을 하면 더 많이 섭취하게 될까요? 이유가 뭘까요? 조미료 같은 게 들어가서 그런 거죠. 네, 그렇죠. 소금에만 있는 게 또 아니거든요. 네. 다시다, 조미료, 국간장, 여러 가지 된장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는데 네. 어떻게 조리하고 이런 걸 약간씩 가정식은 조절이 우선 가능하지만 외식은 맛이 우선이기 때문에. 네. 그러게요. 맛을 생각하다 보면서 좀 맛을 첨가하는 조미료들이 들어가면 거기에도 나트륨이 꽤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서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트륨을 많이 먹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하는데 뭐가 도대체 안 좋은 거예요? 나트륨은? 지금 나오고 있는 연구들을 보면은 지금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나게 되고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대표적인 게 역시 나트륨 과다 섭취를 통해서 고혈압이 가장 크고요. 심혈관 질환, 관상동맥 질환, 뇌졸중 네. 이런 모든 질병들이 나트륨 섭취와 약간씩 다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가장 이제 결정적인 거는 혈압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혈압. 네.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네, 그렇죠. 고혈압을 통해서 고혈압이 곧 또 뇌졸중으로 또 이어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네. 병들이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위험하다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성인 4대 질병으로 네. 꼽힌 것들이 있는데 분류되는 것들이 모두 나트륨 과다 섭취와 연관이 있다는 네.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 정도로 나트륨이 좀 많이 섭취한다면은 과하게 섭취한다면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아직 그 나트륨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냥 줄이자라는 얘기 때문에 네.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많이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많이 먹으면 당연히 이제 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네. 조금만 먹어도 지금 어떤 특정 질병들과 연관이 있다라고 식약처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뭐 많이 먹으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혈압, 네. 뇌졸중, 막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다면 조금만 먹게 되면 당뇨나 과체중, 비만, 천식 이런 것들, 신장 질환, 위암, 특히 위암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나트륨 때문에 뭐 위 벽이 헐게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위암에 노출될 가능성이 확실히 높은 이런 사례들이 보고가 되고 있어서 조금 먹든 많이 먹든 안 좋긴 안 좋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죠. 그렇죠. 안 먹을 수는 나트륨도 없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거긴 하죠. 네, 맞습니다. 나트륨을 아무래도 그 수분 조절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지금 그런 걸 찾아봤는데 네. 연구는 아니더라고요. 그냥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네. 나트륨은 우리 지금 뭐 신체에서 뭐 그런 수분 조절을 좀 해준다고 할까요? 네.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데는 없어서는 안 될 전해질이라고 평가하는 박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필요는 하긴 하지만 네. 좀 많이 먹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네. 그래도 뭐 적게 먹더라도 나트륨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트륨을 아예 안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적당히 간 맞춰서 먹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실제로 간을 잘 못 맞추기 때문에 아예 소금 같은 걸 잘 넣지 않아요. 뭐 저 같은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맛을 생각한다면은 네. 소금이나 뭐 간장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넣는 건 맞는 것 같고 어쨌든 올바르게 오늘 이 시간에 배워보고 알아보고 올바르게 나트륨을 섭취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조건 먹으면 안 되는 건 아니네요. 그러면 먹긴 네. 먹어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도 몰랐는데 김밥에도 나트륨이 들어있더라고요. 네. 저 오늘 아침에 김밥 먹었거든요. 아까 방금 전에 시생님이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준비해놓은 자료를 올려주셨는데 네. 그 김밥 같은 경우는 지금 약 800mg 뭐 일회 제공량을 통틀어서 보면은 800mg 정도 나트륨이 들어있고요. 하루에 2,000mg 미만으로 네, 먹어야 되는데 2000mg. 800이 들어있다는 거죠. 와. 아침, 점심, 저녁 김밥 계속 먹으면은 네. 넘기게 되는 거죠. 그렇네요. 이게 2,000mg 정도면 네.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소금으로 따지면은 지금 2,000mg 소금 5g인데요. 5g을 어떻게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지는 잘 좀 눈으로 보여지진 않지만 네. 저희 요리할 때 쓰는 좀 약간 그 스푼 있잖아요. 네네네. 뭐 지금 2,000mg이면은 그거를 뭐 이렇게 올라오지 않게 네. 이렇게 저는 손으로 하면은 조합원님들 못 보시구나. 딱 평탄하게. 맞게끔 하면 평탄하게 정도로 해서 그 스푼에 다 맞게 하면은 약 그 정도 될 거라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림상으로는. 그럼 생각보다 진짜 나트륨을 많이 네. 섭취하고 있네요. 전 지난번에 여동생을 위해서 떡볶이를 만들어준 적이 있는데 설탕을 넣는다는 게 소금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짠 거예요. 왜 이렇게 짜지? 하고 계속 설탕만 넣었는데 그게 소금병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그 떡볶이를 버렸던 것 같은 기억이 네. 있습니다. 그럴 그 때는 나트륨 덩어리 아까워도 떡볶이였을 거예요. 버리자는 게 네. 현명하신 것 같고요. 네, 그러게요. 아까 제가 방금 찾아보니까 2,000mg 정도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네. 뭐 지금 주부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한 작은 술이라고 그러니까 한 작은 술. 한 작은 술 그 정도가 요리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그 정도가 딱입니다. 하루에 먹어도 되는 양이. 그 정도. 네. 하루에 먹어도 되는 양이 그 정도가 딱이지만 우리는 어마어마한 양을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어쨌든 섭취하는 나트륨 중에 우리가 하루에 섭취하는 나트륨 중에 소금이 차지하는 양이 가장 많을 거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간장을 또 많이 써요. 네, 맞습니다. 간장에도 많이 들어있을 것 같거든요. 나트륨이. 네, 지금 뭐 나트륨 400mg 정도에 해당하는 게 뭐 국간장은 5.5g이고요. 그것도 약 작은 술로 하면은 5.5g이면 하루 섭취량을 넘기네요. 네, 그렇죠. 와. 5.5g이면 하루 섭취량을 넘기지 않고요. 그렇게 그 작은 술로 5번 정도 떠서 국에 넣으면은 하루 섭취량을 넘으시는 거고요. 뭐 양조간장도 거의 비슷한 수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네. 어쨌든
너무 과하게 섭취하는 거는 막아야 되는데 우리 개누리님께서는 전 김밥은 단무지를 빼고 먹습니다 하셨어요. 단무지에도 나트륨이 들어있군요. 네. 근데 뭐 단무지 우선 제가 지금 김밥을 직접 만들어 본 적은 없어서 말씀드린 건지 잘 모르겠지만 네. 그 김밥에 들어가는 밥에 약간 조미를 하지 않나요? 밥에 뭐 식초를 한다거나 약간씩 조금씩 그런 조미를 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어서 단무지 아니. 소금 넣나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김밥을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지만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밥에 간을 한다 이런 네, 밥에 약간씩 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김에도 간이 안 돼 네, 있나요? 그죠. 김도 약간씩. 그렇기 때문에 김밥이 800mg이나 됐구나. 네, 총체적으로 짠 거죠. 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또 김치를 빼놓지 않고 먹기 때문에 네. 김치에도 많이 들어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반찬으로 먹는 일일 제공량 정도를 생각해보면 성인이 한 끼 식사를 할 때 김치를 통해서 얻어지는 섭취하는 나트륨이 약 300mg 네. 정도 먹는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2000mg이기 때문에 조금이라고 보실 수도 있을 텐데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다른 반찬 이것만 먹는 게 아니라 다른 밥이랑 먹죠. 이렇게 먹거나 하다가 이렇게 먹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계속 섭취되는 나트륨 과다라고 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나트륨이 많이 들어간 김치가 옆에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더 많은 나트륨을 섭취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럼 라면에 김치 먹으면 진짜 최고겠다. 그쵸? 그쵸. 이제 그거는 극점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와, 하루에 섭취하는 거 그냥 한 끼에 다 끝내버리는. 네. 신생님께서 라면에 들어있는 나트륨 함량 사진도 올려주셨는데요. 네. 그러게요. 제가 대충 한번 살펴보면 1900 이상은 들어가네요. 나트륨이. 네, 거기다 그렇죠. 김치까지 넣으면 정말 엄청 섭취하시는 겁니다. 하루에 섭취해야 되는 나트륨을 그냥 다 섭취하시는 거고요. 네네. 우리 별사나이님 치킨에도 많이 들어있겠죠 하셨는데 치킨은 당연히 많이 들어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양념이 가미된 것들 그리고 프라이드 치킨 양념 없다고 먹지만 소금 찍어 맞아요. 드시잖아요. 소금도 찍어 네. 먹죠. 그런 식으로 나트륨은 계속해서 섭취를 되고 있는 것 같고 그것도 또 단무지도 또 먹는 거고. 네. 다시 시장님은 요즘에 오이에 쌈장을 찍어 먹는데 이런 나트륨 섭취량 많을까요?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식약처에서 저희 쌈 음식도 많이 먹기 때문에 공고하고 있는 게 쌈 먹을 때 쌈장을 더 넣지 않기가 조절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지금 공고를 하고 있어요. 그 보니까 쌈장도 12g 정도가 소금 1g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네요. 지금 저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만든 자료라서 이렇게 돼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먹는 상당히 많은 소금과 그리고 상당히 많은 간장, 된장, 쌈장, 상당히 많은 조미료나 그런 양념장들이 상당히 많은 나트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놀란 게 마요네즈에도 나트륨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네, 살짝 짜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 마요네즈 좋아하는데 이거 목이 메려고 하네요. 마요네즈 좋아하는데 이렇게 오징어 같은 거에 마요네즈 찍어 드셔보셨어요? 네, 그렇죠. 정말 맛있지 않나요? 네, 맛있죠. 샌드위치에도 마요네즈 넣어 먹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맛있는데. 햄치즈 샌드위치가 일회 제공량 해보면 나트륨 약 1000mg 정도? 네, 들어있습니다. 와, 이것도 두 개 먹으면 그냥 하루 섭취 끝이네요. 네. 냉면, 짜장면, 우동 이런 데도 많이 들어있어요, 보면. 네, 식약처에서 나트륨 영양성분을 좀 확인하고 좀 적당히 드셨으면 좋겠다, 국민들이. 너무 많이 나트륨을 섭취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국민이 많이 먹는 음식들, 약 108종에 대해서 약간 나트륨 그런 것들을 조사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니까 짬뽕 같은 경우는 일회 제공량 먹었을 때 4000mg 정도의 나트륨이 들어있어요. 하루, 또, 세계보건. 이틀치 먹은 거네요? 네, 이틀치를 한 번에 먹는 거고요. 우동도 삼삼하고 되게 시원하다고만 생각하시는데. 네. 거의 짬뽕과 비등합니다. 3396mg 정도 들어있고요. 하루 반치 먹은 거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것들이 전부 다 나트륨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저희, 또 철이 조금 지났나요? 꽃게철이었잖아요, 항상. 그쵸. 어제 저 해물탕에 들어있었어요. 간장게장 같은 경우도 역시 3221mg 정도? 상당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간장게장 좋아하세요? 저는 간장게장보단 양념게장을 좋아하는데. 양념게장에도 그래도 많다. 네, 양념게장도 역시 1775mg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그제 먹었던 감자탕에도 네. 900g이 들어있네요. 아니면 약간 중량이고요. 아, 그런가요? 나트륨으로 보면은 2631mg. 네. 보건기구가 권장하고 있는 일일 섭취를 권장량을 훌쩍 넘긴. 네, 훌쩍 넘긴 거죠. 네. 아, 그럼 이런 거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덜 짜게 먹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근데 뭔가를 더 섭취를 해야 되는 건가요? 뭐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물을 섭취하는 건데요. 또 음식 먹을 때 물을 먹게 되면 소화에 약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걸 권고해드리긴 좀 그럴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딱 하나입니다. 음식점에서도 좀 당당하게 요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 국이나 찌개 같은 걸 시킬 때, 네. 뭐 기본적인 양념 말고는 간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직접 달라고 해서 하는 게 제가 보기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순대국밥 같은 경우 이렇게 먹으러 가보면은 네. 그 새우장 같은 거 따로 주거나 막 이러잖아요. 네.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당당하게 말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만둣국을 그냥 시킬 때도 뭐 소금간 하지 마시고 그냥 소금까지 주시면은 저희가 간해 먹겠다. 네, 뭐 네.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는 게 외식할 때도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간사님도 실천에 옮긴 적 있으세요? 아닙니다. 우리 한번 옮겨볼까요? 네, 저도 근데 이걸 지금 조사하다가, 네.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내가 외식을 할 때 정말 걱정이 되면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구매할 때나 뭐 외식을 할 때는, 네, 싱겁게 해달라고 좀 요구를 한다거나. 네, 싱겁게 해주세요. 좀 요구를 저도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은 점심을 먹으러 나가다 보면은 거의 찌개류를 먹기 때문에 거기서 부탁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네. 먹고 살래요 하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왜냐면 맛있는 음식을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먹지 말라 이 얘기는 아니고요. 네. 제가 간을 조절할 테니 네. 싱겁게 좀 부탁드린다고 해서 먹어보면은 점차 나트륨을 줄여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어떤 한 조합원님이 먹지 말라는 거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나트륨이 문제가 되고, 뭐 식약처나 이런 데서 약간 이거를 좀 조절하려고 하는 이유가, 당연히 몸에, 신체에 약간 도움도 되는 기능도 분명히 있고요. 당연히 인간에게 필요한 물질인데, 네. 우리나라는 특성상, 식생활의 특성상 너무 많은 양을 먹고 있다라는 거죠, 나트륨을. 세계의 기준에서도 훌쩍 뛰어넘을 정도로 가장 높은 양을 먹고 있어서, 그리고 식습관이 국이나 이런 것들을 빼놓지 않고 드시기 때문에 이렇게 좀 조심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당연히 조금이라면 먹어도 됩니다. 인천달봉이님께서는 외식할 때 찌개류는 뜨거운 물을 한 컵 달라고 해서 희석시켜서 먹는다고 하시네요. 네, 이런 방법도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소금을 따로 달라고 하는 방법도 있고, 뜨거운 물 달라고 해서 이렇게 연하게 만들어서 먹는 방법도 있고요. 나트륨을 많이 먹게 되면은 제가 알기로는 좀 비만이 연관이 되기도 한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 보건복지부가 나트륨과 비만 간의 상관관계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네. 성인의 경우도 당연히 비만의 상대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데, 특히 좀 7세에서 18세 정도 되는 초중고생이 나트륨을 많이 먹을수록 그 비만 정도가 상당히 많은 양이 증가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연구 결과는 단어가 너무 어려워서 저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네. 그냥 그 그래프나 이런 것만 봤을 때는 청소년들이나 어린 아이들이 비만에 대해 상당히 많이 노출이 돼 있고요. 네. 실제 의사들도 나트륨 섭취량을 적절히 조정하면 다이어트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말을 한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전 물만 먹어도 살쪄요. 맞아요, 있어요. 그런 말 하죠. 물을 마신다는 말은 어디선가 물이 몸에서 물을 필요로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은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은 곧 나트륨을 많이 섭취해서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서 좀 약간 좀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제도 살짝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희 제너럴 닥터의 정재당님이 출연하셨었거든요. 그때 내가 먹은 음식 다이어리를 쓰는 게 좋다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한 번쯤 써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네. 내가 뭐 먹었나? 여기 나트륨이 얼마나 들었나? 이런 거 확인해보고, 하루에 이만큼이나 먹었어? 이러면 조금 줄일 수 있게. 뜨거운 물을 달라고 한다든지, 물을 더 섭취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맞습니다. 좀 부지런해져야 건강도 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정말 극성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먹고 있는 거고요.
정말 맛없게 먹는다라는 게 건강하게 먹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호호님은 집에서 먹을 땐 거의 간을 안 해요. 그래도 네. 먹을만 한데요? 라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집에서는, 가정식에서는 이런 것들을 조절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 것 같고요. 이런 분들은 맛보다는 역시 건강을 택하신 분들이라서 훨씬 더 몸에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공고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네, 저도 다이어리 써보고, 뭐 따뜻한 물 한 컵 달라고 해보고, 그렇게 네. 해봐야겠어요. 왜냐면 먹는 게 대부분 뭐 김치찌개, 네. 무슨 찌개, 뭐 이런 거, 국수, 이런 거기 때문에, 네. 한 번씩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서 일하면서 살이 쪘거든요. 네. 그러면은, 외식을 많이 하셔서. 그쵸. 나트륨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제 맞습니다. 결론으로는. 어쨌든, 다이어트를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나트륨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짠맛은 조금 전에도 살짝 언급은 해주셨는데 암을 유발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지금 뭐 짠맛은 암을 좀 유발하는데 제일 이제 쉽게 노출되어 있는 데가 이제 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가 이제 좀 많이 안 좋아지잖아요. 뭐 위 점막이 손상이 돼서 네. 뭐 위암에 걸릴 환경에 뭐 쉽게 조성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국제암 연구소에서는 우리 정말 많이 먹는 젓갈을 일군 발암 물질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나트륨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뭐 일군 발암 물질 그룹 뭐 정말 많은데 뭐 담배, 방사선, 성면 이런 것들도 다 일군 발암 물질인데 여기에 젓갈이 들어가 있다라는 게 네. 나트륨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인 것 같고요. 요즘 뭐 흔히 즐겨 먹는 저희 햄이나 소시지 이런 것들도 정말 많이 먹잖아요. 이런 것들에도 당연히 나트륨들이 다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정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짜게 먹으면 위 점막이 손상이 되거든요. 네. 그럼 위는 정말 약한 장기 중에 하나라고 저도 알고 있어서 위랑 간은 정말 위험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짜게 먹는 거는 좀 지양할 필요. 제가 계속 끝 말씀을 좀 그만 드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곤 있지만, 네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분들 중에서 나 밤 되면은 막 다리가 붓는다, 뭐 이렇게 몸이 붓는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약간 나트륨과 연관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부종 이런 거. 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문과라서 과학적 이런 걸 잘 모르는데 이 찾아온 자료에 써 있는 걸 그대로 읽어드리면요. 네. 삼투압 조절 기능이 예민하게 작동하여 이런 것들이 관련이 된다면 부종이 잘 생기기도 하고 뭐 이런 분들은 특별히 뭐 염분 섭취를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네. 근데 당연히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혈관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혈압이 상승하게 되고 그러면은 예민하신 분들은 부종까지는 쉽게 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나트륨과의 연관성은 높다고 봅니다. 네, 나트륨 좋은 점도 물론 있겠지만은 네. 과하게 먹는 게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팍팍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건강한 밥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먹겠다 하신 분들 한번 좀 나트륨 줄이기. 네. 그래서 오늘 점심 드실 때 뜨거운 물 한 컵이라도 찌개 맞습니다. 시키면서 달라고 한다면 성공을 네. 한 겁니다. 이게 끝나갈 정도쯤이면 이제 거의 점심시간이니까 뭐 네. 말씀을 드리면은 된장찌개 많이 드시잖아요. 많이 먹죠. 된장찌개 어제 먹었어요. 2000mg 딱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딱 그 양 들어있고요. 네. 김치찌개 역시 동일합니다. 그리고 순두부찌개에도 1400mg 정도 들어있고 갈비탕에 1700, 네. 육개장에 2900. 정말 짜장면은 달다고, 저는 오히려 짜장면 되게 달다고 생각해요. 네네. 근데 2400mg의 나트륨이 들어가더라고요. 어디에 그 짭짤한 맛이 들어있나요? 춘장에 들어있나요? 춘장 자체에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네. 우동에도 역시 2400mg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와.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셔서 점심을 드실 때 뭐 좀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국찌개는 저희가 정말 많이 먹지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쉽습니다. 어때요? 국물을 적게 먹으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물에 나트륨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국물만 조금만 드신다면은 나트륨 섭취량을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만 줄여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국물을 적게 먹고 네. 된장찌개에서 거기 들어있는 뭐 두부나 네. 뭐 이런 것들 더 많이 드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예전에 소비자 인지도 조사를 해보니까 국물까지 거의 다 마신다고 응답하신 분들이 약 60% 정도 되시더라고요. 갈비탕 이런 거는 네. 진짜 이렇게 드세요. 네. 맞아요. 저는 근데 이 40% 안에 들어가나 봐요. 아니, 5%구나. 거의 마시지 않는다는. 저는 국물을 잘 안 먹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날씬하신가요? 근데 살이 찌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많이 드시나? 어쨌든. 네. 네, 나트륨이 우리가 대부분 먹는 음식과 연관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찌개류와 연관이 많이 있다는 거를 오늘 좀 얘기해 주신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었고요. 여기서 말씀해 주신 메뉴 중에서 제가 이 근처에서 먹지 않은 게 거의 없을 정도예요. 저도 뭐 회사 근처에는 대부분 다 이런 음식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간편하고 뭐 맛있으니까 솔직히 맛있으니까 이렇게 네. 쉽게 찾게 되는데 나트륨을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저의 모습에 저도 지금 반성이 되고 있고요. 네, 우리 한번 그 일기 같은 거 써보자고요. 음식 네, 일기나. 맞습니다. 네, 써보고 물 달라고 해보고. 네. 실제 요즘에 스마트폰들 많이 쓰시잖아요. 네, 제가 그쵸. 이것도 요즘에 조사하고 있는 게 있어서 봤더니 저희가 현재 지금 그 이동전화 가입자 수가 전체 국민 수보다 많아요. 5,400만 명 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막 2개씩 쓰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변호사님 분들은 약간 2-3개씩 막 쓰시잖아요. 근데 스마트폰 가입자가 벌써 3,600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그런 칼로리 일기, 자기 열량 일기, 네. 영양 일기 막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뭐 칼로리 코드나 막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금 많이 유통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쉽게 활용해 보신다면은 뭐 예전에 저희가 실제 뭐 손으로 가계부를 쓰는 것 같이 그런 수고를 들이지 않고 네. 어플리케이션으로 식사하면서 그냥 이렇게 툭 써놓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방금 뭐 희준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을 제가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네. 막 종이에다 쓰고 계산하고 이러지 않더라도 요즘에 그냥 메신저 같은 거 하면서도 핸드폰을 늘 손에서 놓지 않기 때문에 그때 그냥 한번 설치해 보시고 확인해 보는 게 참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온가람님은 맵고 짠 음식 많이 먹고요. 탕, 김치찌개 정말 좋아하고요. 술, 담배, 커피 즐겨합니다. 어쩌지 하셨어요. 국제암연구소에서 정말 큰일 날 소리 하시나고 화내실 것 같아요. 지금 일군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는. 일군 발암 물질 몇 개를 지금 한꺼번에 조금씩 줄여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온이 가람이 예쁜 두 딸을 생각한다면은 줄여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맞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아이들은 정말 성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은 정말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만도도 정말 많고요. 그리고 짠 음식은 뼈 건강에 안 좋다는 연구 결과도 분명히 있어요. 뼈요? 네. 요즘에 아이들이 골다공증에 걸린다는 말을 제가 뉴스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네, 나트륨이 물을 부르는 성질 때문에 체내의 혈액량이 증가하게 되고 우리 몸은 늘어난 물을 제거하기 위해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많이 배출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제 그 칼슘은 신장에서 재흡수되어 사용되어야 하는데 뭐 칼슘이 재흡수되지 못하고 소변으로 대부분 빠져나가게 되는 짜게 먹게 되면 뭐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칼슘을 재흡수시키지 못하면 몸에 뼈에서 칼슘을 약해지겠죠. 빼다 쓰면은 당연히 뼈가 약해지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도 성장에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린 나이에 골다공증 얼마나 너무 힘들잖아요. 제가 골다공증 알아본 적은 없지만 정말 지옥과 같을 것 같은데 네.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어머님들은 좀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시거나 조절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게요. 아이들이 잘 먹는 음식들이 있을 거예요. 햄이나 소세지. 이런 것들 생각해서 많이들 해주실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만은, 아이의 건강을 생각한다면은, 이것도 역시 뭐 2번 해주고, 1번만 해주시고, 그러면 좋겠어요. 네, 방금 너무 웃긴 댓글을 봐서 제가 소개해드렸어요. 꼬부기 아빠님께서 전 거의 매일 소금 한 푸대씩 먹네요. 몇 년 지나면 젓갈이 되어 있는. 그랬더니 다른 분이 젓갈 꼬부기로 닉네임 바꾸시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소금 정말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이렇게 많이 먹네요. 저도. 한 3일치를 하루에 그냥 땡겨 쓰고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고요. 먹어도 됩니다. 간장게장 당연히 먹어도 되죠. 네. 근데 간장게장 먹어도 되지만 좀 이제 그렇게 먹었으면은 다음에 먹을 때는 좀 조절하거나 또 그 다음 점심 때 간장게장 먹고 저녁에 뭐 감자탕 먹으면은 정말 정말 질병관리본부에서 화를 내실 겁니다. 네, 이거 생각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 마녀님도 젓갈 진짜 좋아하는데 밥 반찬 하나 없이 젓갈만, 그것도 명란젓에 참기름 한 방울, 완전 밥도둑인데 하셨거든요. 네, 근데 밥도둑은 맞아요. 네, 밥도둑이긴 한데 정말 안 좋은 좀 약간 식생활인 것 같고요. 실제로 반찬수 2개 이하인 이런 것들 일품식이라고 하는 게 딱 하나 비빔밥 같이 하나만 먹는 거 이런 것들이 반찬수가 많은 일반식보다
나트륨을 약 1.2배 정도 더 섭취한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반찬이 많게 되면 조금씩 먹으니까 들어오긴 하지만 네. 상대적으로 하나만 있는 것들은 맛을 한꺼번에 내야 되니까 네네. 다양한 양념장들을 넣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1.2배면은 조금인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엔 엄청 많은 거거든요. 1.2배나 더 섭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각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년 아이디님은 남편과 딸이 국물을 거의 안 먹는데요. 네. 짬뽕, 김치찌개, 라면 국물은 정말 거의 안 먹습니다. 찌개를 젓가락으로 먹는데 이제 칭찬을 좀 해줘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버겁게 먹는다고 뭐라고 하실 것 같은데 그게 정말 오히려 건강하게 드시는 거라고 보여주고요. 국물에는 라면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국물에만 나트륨이 64.4% 들어있습니다. 와. 이럴 정도니까. 면에도 있을 텐데. 네, 면에도 당연히 많고요. 네. 이런 것도 국물 조금 지양해 주시는 게. 네. GM7179님은 소금 넣지 않으면 맛이 없을 거라는 건 착각이라고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맛에는 여러 가지 맛이 있는데 짠맛이 강해지면 다른 맛이 안 나더라고요. 맞습니다. 소금을 적게 먹으니까 다른 맛들이 살아났고요. 달콤, 매콤, 그리고 소금 아예 안 넣어도 짠 경우가 있던데 아마도 식재료 자체에 염분이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멸치만 넣고 끓여도 당연히 매운맛은 조금씩 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인공 조미료나 이런 소금 이런 걸 넣는 것보다 네. 실제로 자연 식재료를 통해서 양념이 배어나오게 해서 이런 식으로 국물을 만들거나 한다면 나트륨 섭취는 훨씬 줄일 수 있고요. 이런 것들도 당연히 식약처에서 공고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김반장님도 나트륨은 주로 삼투압 조절 역할을 하게 되는데 네. 이과적이니까 낫죠? 네. 나트륨 섭취를 줄이려면 적게 먹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 중에 물을 마신다 이러면 소화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걸로 또 알려져 있긴 한데 네. 사실 위산의 pH는 네. 2 정도의 강산입니다. 식사 중에 물을 많이 먹어도 네. pH 3 이상으로 낮아질 수 없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어쨌든 밥 먹다가 물을 먹어도 괜찮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국은 나트륨이 포함이 돼 있어서 식사 중에는 국보다는 물이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밥 먹으면서도 물을 먹어도 된다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고 그리고 또 아래 댓글을 살펴봤는데 네. 맞아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달걀 프라이에도 소금을 탁탁탁 쳐서 드세요. 맞습니다. 그것도 좀 줄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저는 예전에 당연히 저도 그렇게 딱 맨 처음에 달걀을 깬 다음에 그 소금을 쳤는데 네. 요즘에는 소금이 떨어져서 그렇게 안 먹어요. 네. 근데 실제 그냥 짠맛이 나더라고요. 네, 달걀에서 그냥 짠맛이 조금씩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드셔도 네, 저희가 보기에는 충분히 달걀 맛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GM7179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소금 뿌리지 않아도 다른 맛이 살아나서 맞습니다. 그런가 봐요. 네. 무염, 저염식 한 지 2달 되셨다고 하네요. 네, 정말 그러시면 아까 어떤 조합원님들도 이분이신 것 같은데 한 8kg 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염분만 줄여도. 정말 다이어트 효과는 당연히 있고요. 지금 일일 한 약 4.7g 정도 먹고 있는데 이걸 3g, 약 1g, 1.7g 정도만 줄여도 당연히 나트륨 관련 모든 질환을 예방할 수 있고요. 의료비 절감, 건강, 수명 연장 등 사회적 편익 비용이 한국 소비자원에서 약 13조 원. 나트륨만 조금 줄여도 이 정도라고 네. 지금 말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적인 면이 아니더라도 우리 건강이나 다이어트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적극 하고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좀 중증 질환 혹은 나트륨과 관련된 질환 같은 것들이 예전에는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주 예전에는 없었는데 요즘 들어 많이 생겨나고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도 줄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식사하실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고요. 네. 그대로 드시더라도 나트륨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 네, 맞습니다. 국을 좀 적게 드시고 이렇게 좀 실생활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도 그 나트륨 양이 또 너무 적으면은 체내 수분 섭취량이 줄어들어서 오히려 되려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더 위험하면 쇼크까지 오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네. 적절한 양을 드시면은 분명히 도움도 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네. 적절히 조절을 하시면서 잘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먹지 말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네.
또 늘 식약처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해주셨었어요. 네네. 네, 나트륨과 관련해서 식약처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제가 뭐 식약처가 요즘에 여기에 투입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 되게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있어요. 한국소비자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네. 나트륨을 좀 줄이기 위해서 나트륨 등급 표시제를 제안을 하면서 김치에 들어가는 걸 가장 기준으로? 우리는 네. 좀 시급하게 줄여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근데 식약처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식약처가 여기 빨리 나서서 조금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김치에서 소금이 하는 역할은 분명히 좀 있긴 있거든요. 네. 뭐 미생물과도 당연히 관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건강에도 관련이 있는 건데 당연히 뭐 한 식품을 딱 해서 나트륨을 줄이기 위해서 김치에 들어가는 나트륨 양을 줄이자 이거는 조금 너무 많이 나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잘못된 방법인 것 같고 식약처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은 되게 캠페인들을 주로 해요. 뭐 운동본부를 만들어서 업체와 협약을 맺거나 나트륨 줄이기 가공식품이나 뭐 이런 업체와 협약을 해서 실제 좀 낮춰버리거나 이런 실질적인 걸 하고 있어요. 네. 뭐 실질적인 건 당연히 좋긴 한데 약간 좀 단기간에 끝나버릴 수도 있다라는 위험도 분명히 있거든요. 업체는 처벌 그 정도 없고 어떠한 조항도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실제 있는 조항이라고는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서 표시만 하면 되거든요. 네. 그 저희 제대로 표시만 탄수화물 해주면. 뭐 나트륨 트랜스지만 앞에 뒷면에 보면. 앞면이든 뒷면에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표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자기가 다양한 맛을 내기 위해서 더 자극적인 사람들이 그 말을 원하는 것 같으면은 언제든 다시 늘려도 상관이 없는데 식약처가 요즘에 너무 여기에만 딱 매몰돼 있는 것 같아요. 장류 업체들 만나서 나트륨 줄이기 저감화 사업 추진하고 면류 업체 만나고 패밀리 레스토랑에 영양 표시 좀 자율 참여해달라 이런 거 하고 근데 이런 것들보다는 저는 오히려 그 좀 나트륨에 대해서 어떠한 부작용이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좀 제공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연구는 아무래도 공공기관에서 해내는 게 가장 공신력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다양한 연구와 실제 실사례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캠페인 쪽으로만 가는 것 같아서 네, 뭐 약간 충격요법도 네. 약간 써주고 그러면 네, 그런 식이 전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런 쪽으로는 약간 전혀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그런 위화감 조성할 필요는 당연히 없지만 네. 이미 너무 많이 먹고 있어서 2010년부터 식약처가 강력하게 이 나트륨 줄이기 운동본부도 만들어서 계속 하고 있는데 네. 보여주기식 행사? 뭐 마트에 저염 그런 코너 만들어서 파는 네네. 이런 이벤트 이런 것들만 너무 보여지는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을 조금 줄여나가고 실제 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연구나 이런 자료들을 좀 더 제공을 해주는 게 네. 도움이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게요.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 생각이 났는데 담배 흡연을 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광고를 할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광고가 있었어요. 뭐 폐를 보여준다든지 네, 약간 그런 식으로 충격도 어느 정도 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죠. 지금 뭐 저희 이걸 또 약간 스포일러 해드리면 다음 주 저희 흡연 할 예정이었는데. 네. 네, 근데 다른 나라 담배값, 외국에서는 당연히 그게 이제 정말 안 좋은 1급 발암 물질로 지금 규정하고 있을 정도잖아요. 네. 그럼에도 당연히 찾는 사람도 있지만 위험한 걸 알고 피하라라고 해서 담배 케이스에 네. 그런 것들을 가장 안 좋은, 가장 심각한 사진들을 다 넣어 놓습니다. 네. 이걸 보면서 피하자 차라리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충격요법은 실제로 흡연율을 약간씩 떨어뜨리는데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도입을 안 하고 있어서 네, 그런 충격요법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방송을 들으시고 여러분도 네. 조금 충격을 받아서 네. 식사하실 때 조금의 변화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가온그람님께서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는 방법은 없나요? 하셨는데 먹고 싶은 거 드실 수 있어요. 감자탕이건 다 드시지만 국물을 적게 드시면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실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자탕에 기본적으로 들어간 양념 위에 소금간은 직접 하신다고 하면은 분명히 제공해 주고요. 그런 정도는 소금간은 거의 맨 마지막에 하는 거라서 저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감자탕 같은 경우는 끓여져서 나오기도 하지만 저희가 계속 끓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충분히 조절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잘 어울리는 음식들을 좀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해조류가
소금과 잘 어울리는 음식이라고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 네네. 뭐 미역이나 다시마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뭐 지금 알긴산이라는 섬유질이 네. 몸속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알긴산이 해조류의 약 성분 20에서 30%를 차지하고 있어서 네네. 이런 것들을 노폐물들을 좀 몸 밖으로 끌고 나가는 역할을 해준다고 하기 때문에 해조류를 좀 많이 드시면은 네, 분명히 나트륨을 좀 절감할 수 있는 이런 효과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직접 좀 활용을 해보시면은 될 것 같고, 채소나 과일을 많이 드시면요. 도움 역시, 되나요? 네, 그 역시 나트륨이 몸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또 나트륨 과잉 섭취로 인한 건강 문제를 다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평소에 채소나 과일을 좀 많이 먹는다면 분명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평소부터 채소나 네. 과일 많이 드셨으면 좋겠고요. 알긴산이라고 말씀해 주신 게 그 미역이나 네. 다시마 보면은 이렇게 좀 끈적끈적한 그런 게 있어요. 네. 그게 알긴산인가 봐요. 그게 네, 뭐 섬유질이라고 저희가 느껴진다면 당연히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제가 네. 그런 것들이 뭐 중금속, 농약, 발암물질,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노폐물 같은 거를 내가 싹 끌어가지고 네. 몸 밖으로 끌고 나간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해조류도 많이 드시고요. 네. 야채도 많이 드시고 과일도 많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벌써 다음 주에 어떤 방송을 하겠다라고 말씀 해주셨는데 그랬더니 네. 몇 분인가요? 지금 한 3분이 듣지 않겠다라고 거부하지 마세요.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깜짝 놀라가지고 네. 들으셔야 되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건강하게 내가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건강하게 살려면은 방송 들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나트륨을 현명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 좀 해주세요. 네, 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좀 약간 저희 실천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네. 국물을 적게 먹으면 됩니다. 첫 번째로 네, 첫 국을 번째는 적게 먹고요. 네, 국물을 적게 먹는 게 가장 좋고요. 뭐 한 끼마다 국물 한 컵을 덜 먹으면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약 반으로 줄일 수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국물 한 컵의 나트륨 함량이 약 700mg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물 한 컵만 덜 먹어도 나트륨 섭취량 분명히 줄일 수 있고요. 네. 뭐 채소나 과일을 많이 먹으면 나트륨을 당연히 줄일 수 있는 거고, 뭐 이를 통해서 실제 나트륨이 몸 밖으로 배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채소와 과일을 가장 좀 많이 드시면 될 것 같고요. 라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예전에 제가 식품 첨가물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또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라면에 면을 끓는 물에 한번 데치면은 지방도 줄어가고요. 열량도 당연히 줄어가고 나트륨도 줄어듭니다. 면 자체에 들어있는 나트륨이요. 그리고 네. 그런 식으로 좀 조절하고 라면도 역시 국물 섭취를 좀 줄이신다면은 줄일 수 있고요. 무엇보다 저는 또 어떤 조합원님들은 반발하시겠지만 소비자가 부지런해져야 됩니다. 말 그대로 영양 성분 표시가 분명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일 제공량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미리그램 뭐 100mg당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는 있지만 100g당 뭐 10g당 이런 식으로 하고는 있지만 일일 제공량을 분명히 확인을 하면은 실제 보면서 먹으면은 다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저희 입장은 어떤 주제라든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네. 거기 딱 그 영양 성분 표시를 보시면은 그게 다 써져 있거든요. 뭐 앞에 써져 있는 미리그램이라고 써져 있는 게 이 제품에는 이 정도의 나트륨이 들어있다라는 거고 뒤에 보면은 퍼센테이지가 써져 있어요. 맞아요. 이 퍼센테이지는 이 음식을 한 번에 먹게 되면은 일일 나트륨 기준치인 2000mg에서 몇 퍼센트를 우리가 먹는 거다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구나. 네. 그런 것들을 잘 설명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 표시는 최대한 안 보이게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먹고 하루에 이렇게 돼버리구나 라는 것들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굳이 법에서 이렇게 만들어준 좋은 것들을 거부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런 것들 확인하면서 좀 먹었으면 저는 제품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혹시 방송 듣고 계신 분 중에 네. 내 앞에 뭔가 과자 봉지가 있다, 혹은 라면 봉지가 있다, 혹은 뭐 참치캔이 있다, 이런 거 다 영양 성분 표시가 돼 있네요. 그러니까 한번 뒤집어서 살펴보시고 혹은 앞에 있는지 살펴보시고 나트륨에 몇 그램이 들어있는지 그쵸.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하루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권장량은 2000mg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얼마만큼 이 음식이 몇 미리그램이나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옆에 퍼센트도 있는데 그거는 하루에 먹을 수 있는 나트륨 양에서 몇 퍼센트나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이런 거 봤더니
하루 권장량 나트륨의 97%가 있다고 돼 있네요. 이러면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껏 모르고 먹었는데 과자가 되는 거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표시만 하면 되니까 업체 입장에서 97%면 상당히 어이가 없다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근데 뭐 그 업체들은 이제 표시만 하면 되니까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소비자들이 좀 현명하게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심각한 것 같네요. 다음 주 아무도 안 들으실 것 같은데 저도 나오지 말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방송 꼭 듣고 경각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우리 좀 건강하게 살자고요. 네. 건강하기 위해서 또 경실련의 박지호 간사님께서 나오고 계신데 건강해집시다. 네. 엉겅퀴 사랑님께서 라면 한 달에 한두 번 먹는데 그냥 먹으면 안 될까요? 하셨는데. 네, 그 정도면 뭐 괜찮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물 좀 실제로 많이 혼자 드시고. 먹기 때문에 혼자 밥을 많이 먹거나 네. 혼자 지내기 때문에 네. 서로 먹을 거 없으면 그냥 라면 끓여 먹거든요. 저녁으로 대부분. 대신 싱겁게. 아니, 그쵸? 저는 뭐 그냥 저도 이제 안 돼요, 안 돼요. 네, 고치셔야 해야죠. 됩니다. 네. 네, 고치셔야 되고요. 저도 삼각김밥 대신에 직접 말아서 만드는 김밥을 사와서 먹고 있기 때문에 정말 네, 좋습니다. 고치셔야 됩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 800mg이 들어있네요. 네. 물 많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점심도 오늘 물 한 컵 더 주세요. 혹은 간은 제가 조절하겠습니다라고 한 네. 번만 해봐 주세요. 맞습니다. 한 번 실천이 어렵지 계속하면은 도전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간사님 오늘 시간이 다 됐습니다. 벌써 10시 50분이어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도 감사하다는 인사 전하겠습니다. 저희가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가 맞나요? 이제 다 네. 안 들으신다는데. 여러분 들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지호 간사님을 보내드리면서 오늘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신 분들의 닉네임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입해 주신 분들의 닉네임 불러보겠습니다. 오늘이 10월 31일이죠. 남나인님 닉네임이 어렵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어요. 남나인님, 그리고 백기사님, 보리봉봉님, 차자나무님, 칼뱀님, 쥐닭 박멸님, 영웅 본색 아니고요. 영웅 볼색님 모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은 어떠셨나요? 오늘도 알차게 유익하게 그런 시간이 됐기를 바라면서 꿈꾸는 협동조합 물러가려고 하는데요. 가을거지님께서 생협 이용합시다 하셨어요. 우리 박지호 간사님이 생협 믿을만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뭐 방사능 검사도 본인들이 한 번 더 하고 그만큼 똑똑한 소비자라고 해야 될까요? 깐깐한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생협 자체에서도 굉장히 철저하게 뭔가를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생협 이용하시는 거 정말 좋게 생각하고요. 내추럴 파레트님께서 확인해보고 그렇군 하고 그냥 드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하셨는데 그런 분들도 있으시겠죠? 하지만 이 방송을 듣고 나서 뭔가 좀 행동이 바꾸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성공의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러가기 전에요. 미디어 협동조합 인천지역 조합원 한마당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다음 주 토요일 11월 9일 토요일 오후 3시고요.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미추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 손병희의 콘서트도 있고요. 또 최동석 이사의 왜 협동조합인가 라는 특강도 있고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공개 방송도 함께 있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사무국 서울전화 3144-7737 0933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앞으로 이 소식도 꿈앱에서 계속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 곡은요. 아프로디테스 차일드의 스프링, 썸머, 윈터 앤 폴 띄워드릴게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Spring
summer, winter,